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1일, 2025년 전력 7월 18일 킹스 리포트 뉴스 아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청평을 떠나고 지금 집에 가는 도중에 새벽에 지금 어떤 공항에 있습니다. 공항에 터미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로스 본사가 같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하겠습니다. 택팀은 좀 뮤트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가끔 광고 소리도 들리고,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는 지갑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체킹 카운터에 놓고 갔으니까 가서 찾으세요. 이런 아나운스를 아까 있었는데, 영어를 하는 동안에. 지금 한국말 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집에서만 킹스포트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령님께서 천의국 깃발을 세우신 5군데 를 찾아보고 우리 상황을 한번 알아봅시다. 현재 청평 테네시는 테네시 청평은 12도입니다. 12도고 그리고 오늘은 24도까지 올라가네요. 오늘 아주 상쾌한 아침이 될 거라고는 예보입니다. 오늘 밤의 최저 기온이 역시 12도입니다. 이제 테네시는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동북부는 어떨까요? 이제 천일금 그 지역은 현재 12도 역시 맑은 날씨고, 그리고 오늘 밤에는 21도까지 내려가고, 오늘 밤에는 9도, 그러니까 10도 미만 9도로 내려갑니다. 오늘 밤에는 처음으로 9도로 10도 미만으로 내려가네요. 역시 가을입니다. 그런데 텍사스는 아닙니다. 텍사스는 지금 저희 관속 RV 캠프하고 캠프그라운드는 현재 25도고 새벽에도 25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38도까지 올라간다는 예보입니다. 38도. 이제 일부 맑고 그리고 매우 따뜻하다. very warm이래요. 오늘 밤에는 역시 25도가 최저 기온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순천 지역은 현재 28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고, 그리고 이제 일부 흐린 날씨가 되면서 밤에는 26도가 최저 기온입니다. 내일은 33도가 최고 기온이 되겠다 그러네요. 매우 습하다고 그럽니다. 내일은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군마 청정궁 거기는 비가 계속 오네요. 계속 오고 쫓다가 다시 비 올 모양인데 현재 24도 아니다. 현재 29도입니다. 29도고 흐린 날씨고, 그리고 이제 24도까지 오늘 밤에 내려갔다가 내일은 30도입니다. 계속 오늘 밤에도 가끔씩 비가 오고 내일도 비가 온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은 예. 예. 지금 공항에 있는 줌을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아무튼 지금 보니까 오늘 여기 미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아무튼 미국 시간으로 새벽에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사용해가지고 러시아의 여러 도시를 공격하려고 했답니다. 공격을 시도했답니다. 실제로는 아마 실패한 것 같은데 러시아 측의 발표에 의하면은 모스크바를 공격하려고 했던 드론이 11개 있었고 다 이제 격추했답니다. 모스크바에서.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많이 이제 여러 도시를 공격하려고 했고, 다 합해서 모스크바의 11개를 합해서 45개 드론이 우크라이나 측에서 날아오고,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의 여러 도시를 공격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의 발표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인명 피해 없고, 그리고 물질적인 피해도 없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거 방금 지난 몇 시간 안에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전쟁을 이제 더 이제 더 발전시키는 것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마지막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8월 6일 이후 우크라이나는 수천 명의 군인을 러시아 영토로 보내고, 그리고 원유 저장소라든가 저장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다리라든가 그런 시설물들을 복격하고 있는데, 공격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결국 전쟁의 최종적인 결과에는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곧 평화 협상이 시작되면은 어떤 협상 카드를 내놓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이것저것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계속 전쟁을 계속하려고 하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들어오기 전에 할 것을 다 한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 대선을 보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대선은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 이런 소식이 그 전에 나왔었습니다만은 그건 여론조사를 일부러 조작해서 나온 분석인 것 같고요. 바이든이 후보였을 때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한 4, 5포인트 정도, 프로포인트 정도 앞서가고 있었고, 현재 해리스에 대해서도 4, 5포인트 정도 앞서가고 있다라는 것이 정확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그만두기 전에는 바이든의 지지율이 30%다, 20%대로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계속 바이든에게 압력을 주고 있었어요. 가하고 있었어요. 그만두고 이제 다른 사람 대체하라고.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여론을 실제 조사하는 거하고 이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원래 2차 대전 이후에 시작한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세탁 비누를 하는 회사가 자 우리 여론조사를 하자. 근데 우리 비누하고 이제 경쟁사의 비누하고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인기가 있는지 여론조사를 하자. 뻔하죠. 결과는 우리 회사의 비누가 좋게 나오게 여론조사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것이 원래 여론조사의 시작입니다. 근데 지금도 말이죠.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실제 어떤 여론이 가는 방향을 조사하려고 하는 기관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돈을 대주는 사람들의 의향에 따라서 여론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결론이 먼저 나오는 여론조사가 실제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저 라스무슨이라는 저 기관입니다. 라스무슨은 구독자하고 구독료를 받고 그리고 광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말을 하지만은 우리 조사가 만일 정확하지 않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독자를 모을 수 있고 어떻게 광고를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하고는 다르다. 다른 데는 어떤 신문사, 어떤 대학, 다른 연구소 거기서 돈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스무슨만은 우리가 독립이니까 우리 것이 정확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제가 그 2020년 선거, 2016년 선거를 봐도 라스무슨이 사실 정확합니다. 라스무슨이 하는 그 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바이든이 그만두기 전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다. 뭐 해리스가 1포인트 정도는 늘었는지 모르지만 큰 차이가 없다. 대체로 지금도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리스가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는 해리스가 들어가면은 소련이 붕괴된 것처럼 미국이 역시 붕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행사 때 명절 행사 때 혼독 자료 들으셨죠? 아버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미국을 이제 통합을 시켜온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어지면은 그러면 모래알처럼 미국이 이제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런 경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 1176년 양키 스탈린이면서 하신 말씀인데, 야, 어떻게 그렇게 오늘 상황을 또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셨네요. 네. 아무튼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미국이 만일에 책임 못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죠. 정말 무섭습니다. 아무튼 그런 오늘 지금 상황이니까 미국 대선 상황은 그렇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브링컨이 중동에 갔다 왔는데 별 실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휴전이 아직까지 멉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오죠 요새. 들으셨죠? 한국 언론에서 그걸 이제 보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진핑이 지금 더 이상 실력이 아니다, 실세가 아니다. 시진핑이 이제 그냥 외국 귀빈이 올 때만 앞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결정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런 루머죠, 루머. 어디까지나 이것은 미확인 정보라고 해도 되는지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국제 체제는 이런 루머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김일성 죽었다 이런 말이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80년대였죠. 80년대였죠. 김일성 죽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언론이 들썩 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것도 결국에는 사실이 아닌 것이 다음 날에 확인됐습니다만 이런 것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수면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수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릅니다. 네.
이런 독재 체제는 수면 밑에서 다 이루어진 다음에 갑자기 그것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예. 그 민주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 우리가 그것을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오고 뭐 있습니다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지금 무소속 후보로 대선 운동을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미국의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제출한 소리를 의하면은 7월 달에는 이제 들어온 돈보다도 나가는 돈이 더 많았고 들어온 돈도 사실은 자기가 부통령 후보로 뽑은 여성이 절반을 기부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로버트 케네디의 선거운동이 머지않아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부통령 후보가 케네디가 이제 대선을 포기하고 그리고 트럼프를 이제 지지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케네디는 뭐 원래 1년 전에는 자기가 50개 주 중에 하나라도 이길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이제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작전이었습니다. 1년 전에는. 그런데 그런 작전이 완전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금. 케네디가 한 주라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James Kim, please return to TSA security checkpoint and the plane to lost property. 한 주라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은 없습니다. 뭐 희박하지도 않고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하고 해리스의 표를 자기가 먹는 셈인데 어떤 것을 또 트럼프 표하고 해리스 표하고 어떤 것을 더 많이 먹냐면은 아무래도 트럼프 표를 더 많이 먹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케네디가 그만두면은 그러면은 뭐 내놓고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아도 그만두기만 하면은 그것이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뭐 오늘 내일 수일 내에는 그만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돈 때문에 그래요. 역시 미국의 대선은 뭐 대통령 되려면은 뭐 밀리언 달러 단위 그러니까 조 단위의 한국 돈으로 조 단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제 확보하지 못하면은 실질적으로 대통령 될 수가 없어요. 그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익단체하고 협상을 하고 이제 타협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의 정치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현행국 헌법에서는 정치 자금의 역할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있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헌법을 공부하신 적이 있으니까 아마 아실 것입니다. 아무튼 케네디가 그만두면은 이제 트럼프가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는 말이죠. 코리아 타임스도 그러니까 아마 한국 언론에 좀 보도가 된 모양인데 민주당의 강령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빠졌다. 이런 내용이 이제 뭐 한국에서 주목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미국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그건 강령이라 해봐야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바이든에서 그저 해리스로 바꾸는 저 과정에서 아마 그게 뭐 실수로 빠진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닐 수도 있죠. 한국에서는 이제 그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인데 저도 그것이 실수는 아닐 것이다라고 좀 봅니다. 왜냐면은 한반도 비핵화, 특히 저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말이 그동안 많이 나왔었어요. 사실 그저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까? 핵 때문에 자기들의 체제가 전속된다. 핵이 바로 자기들의 주권에 보장할 수 있는 뭐 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CIA 관계자가 미국 의회 앞에서 그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내용에도 나옵니다만은 북한 핵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릴 가능성이 없어요. 적어도 현 정권, 현 체제가 지속되는 한 북한을 비핵화하려 한다면은 그런 체제를 바꿔야 돼. 정권을 교체해야 돼. 그러니까 북한을 민주화해야 된다는 뜻이죠. 아니면은 뭐 그것을 이제 뭐 중국이 점령한다든가 아니면 한국이 점령한다든가 둘 중 하나가 북한을 이제 그저 잡아먹고 그리고 핵을 없앤다면 몰라도 아니면 저 북한이 저 민주화돼서 스스로 없앤다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북한이 이제 핵을 버린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핵화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저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그런 분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좀 다른 방향으로 북한의 핵을 대처하자 이런 의미에서 민주당에서 일부러 그 내용을 강령에서 뺀 것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 민주당에서는 저 설명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알기에는 설명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저 집권될 경우, 에, 북한을 어떻게 다룰 건가, 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무리하게 뭐 북한을 비핵화시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이제 무리하게 하면은 오히려 그, 그, 그것이 이제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우리가 그것을 이제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나중에 또 밝혀질 것이지만은 아마도 그것은 실수가 아닐 것이다라는 분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참, 미국의 새로운 핵 정책이 나왔죠. 핵 어떤 지금까지 주로 러시아를 겨냥했던 미국의 핵 작전이 이제 중국을 겨냥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뭐 실질적인 저 내용은 비밀이지만은 대체로 그런 방향으로 새로운 작전을 만들었다. 그런 문서가 있다라는 내용이 뉴욕타임스에 보도됐습니다. 네. 앞으로 그걸 또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또 다른 내용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이걸 안 했구나. 말씀을 안 했구나. 전성경.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좀 늦게나마 지금 하겠습니다. 음, 나왔나요? 예,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합시다.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참사랑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참사랑의 자리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아내를 진짜 사랑한다 할 때는 아내 앞에 경배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경배하고도 남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기성교회 지금까지의 교리 신학하고 좀 거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개 있는데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참사랑 앞에는 꼼짝 못한다. 그러니까 그 말 해도 저 기성 교인들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꼼짝 못하다니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위대한 것이다. 그렇게 아주 엄청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니면 되기 위해서 되는 목적으로 우리는 창조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 기성교회 신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성교회 신학에서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속된 존재이고 잠깐만요. Please remember to check carry-on baggage for firearms before entering the screening checkpoint. Thank you, and safe travels. 들으셨어요? 그가 공항에서 총을 갖고 비행기 타려고 하지 마라. 아니 진짜 그 TSA 체크를 할 때 총이 가끔 나온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광고가 지금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였죠? 사랑. 예. 기성교회에서는 우리가 속된 존재고 하나님하고는 이제 더 이상 접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실 타락인간은 그렇습니다. 타락인간. 그런데 기성교회는 창조 목적, 창조 이상 이걸 생각 안 하니까 그래요. 사실 기성교회 신학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요.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이제 피를 흘리셨다.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십자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제 전당 간다. 이런 것이 단순하게 하면은 이제 기성교회 가르침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님은 아니에요. 아버님의 가르침은 어디서 시작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 하나님의 창조 목적,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상을 가지고 계셨냐. 거기부터 하나님은, 아버님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주의 근본은, 부자지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다.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벌써 기성교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이제 통일교회 입교할 때 그런 점이 크게 저를 설득하는 데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게 또 말이 되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에요. 네. 네. 근데 예수님부터 이제 신학을 시작한다면은 그럼 예수님 이전에 건 뭐냐?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냥 와서 죽으면 된다면은 그건 또 빨리 오지 그랬지 왜 4,000년이나 기다렸냐? 이런 질문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기성교회 신학으로는. 네. 자, 오늘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다른 때하고는 다른 상황이고 이렇게 어떤 공항의 터미널 안에서 킹스포트 뉴스아워를 했습니다만은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인사.